본격 영화 리뷰이고 싶은 얼간이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의 메인 컨텐츠죠. 영화 태양은 없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스포주의를 깔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조 작가님은? 저는 사실 좀 우울했어요, 많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 좀 생각도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엄청나게 재밌었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좀 그런 것도 있었죠. 영화 자체가 이게 99년도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어떤 찍는 기법이라든지 어떤 속도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지금의 영화들에 비해서 많이 올드하다. 많이 올드한 것도 있고 한데, 영화 안에서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제 감정이 약간 좀 때리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아 씨는? 되게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냥 이제 허허허허 하면서. 되게 재밌었다. 되게 재밌다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혀 공감이 안 돼가지고 멀리서 허허허 잘 본다. 약간 그런 느낌. 비웃는 건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재밌으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폭발하고 그러는데 전혀 공감이 안 돼서 멀리서 보니까 허허 쟤네들 왜 저래? 약간 우한 세계에서 이제 송강호 배우가 서로 막 부대끼는 장면에서 그 대사가 나오죠. 예, 아름답다, 아름다워. 그런 멘트가 있었군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막장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감정을 그렇게 폭발을 해가면서 그런 식의 막장은 아니지만 다른 식의 막장으로 살고 계시니까. 그거는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치열하게 아기 다툼하면서 살아본 적은 딱히 없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아기 다툼을 안 해서 문제였죠, 사실. 그쵸. 신선처럼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전혀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대신에 시대상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처절하게 살았던 저희 이제 윗세대 분들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그 당시 좀 있었겠구나 라던가, 열심히 산 사람들,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겐 되게 심금을 울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감정으로는 좀 오지 않았습니다. 딱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의욕은 되게 넘치고 이제 끝까지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분명한 한계에 부딪힌 청춘의 모습과, 그리고 계속 방황하기만 하는. 그쵸. 꿈은 높은데 방황하기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미미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범수 그 사채업자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4명의 약간 청춘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도 맨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겠죠.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좀 우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 얘기가 어떤 청춘? 방황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루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윤아 씨 말대로 사실 공감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나오는 특히 홍기 같은 역할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양아치. 남 어떻게 되든 간에 등쳐먹으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능력은 없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저 빌딩 내가 4년 안에 산다. 이제 그런 어떤 허세는 차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미미가 이제 어렵게 계약을 했던 그 계약금도 들고 도망치려는 사실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도철이랑 싸우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도움을 주는데, 이걸로 일단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너 일해가지고 갚아라라고 주변에서 또 되게 많이 도와줘요, 보면 홍기를 또. 근데 결국은 그걸로 하는 게 또 도박, 그리고 또 돈 다 날려먹고. 그렇죠. 그리고 그 포르노 테이프 판매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불법적이고 낮은 거지만, 이거라도 해서 성실하게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하죠. 본인의 이제 가오가 떨어진다. 흔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뜻을 몰라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또 영화 보다 보면 또 본인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중간에 또 판매를 팔았죠. 하죠, 또. 워낙 또 워낙 급해지다 절박하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모습이 참 보면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서의 삶에서 되게 참 많이 연다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우리가 이제 IMF 이후 때 나왔던 영화잖아. 98년 IMF가 나고 이제 그 다음에인 99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사회 배경 생각하면 되게 우울했던 시기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 IMF와 같은 우울한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 사실 그 우울함이 퍼져 있는 게 지금도 되게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젊은 층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마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토토, 뭐 도박, 코인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일확천금이죠. 이제 지금의 사회에서는 성실히 돈을 벌어서 산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삶을 벗어나려면 일확천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영화에 나오는 홍기와 비슷한 생각이에요. 내가 한 방 어떻게 한다. 한 방 하면 나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이 홍기의 대사와 지금의 젊은 세대에서 어찌 보면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와 되게 연다 있는 부분이 많은데 홍기를 보면 지금의 어떤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말하면 되게 패배자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이 그 패배자의 삶에서 보여지고 그게 결국 우리한테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삶이 그냥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저한테는 좀 안쓰러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어느 지점에서는 좀 응원하게 되고 더 이상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홍기도 얘도 뭔가 진짜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꿈과 어떤 혹은 어떤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 나의 삶에서도 어찌 보면 저런 식으로 내가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도 지금 되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저의 삶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런 지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우울한 어떤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또 반대 한편으로는 뭔가 많은 생각들 내게 좋은 선한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EBS 한 편 보고 온 것 같네. 지식채널 2? 예, 지식채널 2.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길게 좀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저도 이제 자세한 감상을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걸 조금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말까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말리니까 하고 싶네. 굳이 하면 굳이 하자면은 홍기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아까워요. 개인적으로 아깝다는 게 뭐가 아깝다? 재능이. 재능이 영화에서 보여준 재능은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때 보여주려고 이제 드러낸 그런 것들이지만 제가 영화에서 보였던 그 정도 재능이라는 건 사실 쉬운 재능이 아니거든요. 어떤 재능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거를 자기가 분리해서 면피할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써먹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재주는 상당히 큰 재주거든요. 일종의 유비다. 못지 않죠. 잘 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끌어당긴다. 네. 그러니까 홍기가 중간에 삶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자를 등쳐먹으려고 이빨을 까면서 되게 기분 좋게 해주거나 신뢰를 사거나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거의 보여요. 성공하려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네. 미미도 그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등장한 이제 단역분이 이제 오빠 찼어, 내 찼어. 그쵸, 나는 엄마 차 쓰면 돼. 그리고 이제 통장도 건네주고. 거기까지 갔죠.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정도로 확실하게 능력이 있다. 네, 상당한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렌드도 잘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제 정우성이 이제 옛날 노래 듣고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야 뭐 그런 노래 듣냐 하면서 이제 딱 달면서 노래 바꾸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울레볼레인가요? 네. 그거 이제 하면서 볼레 네, 이 노래 나오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섹시하게 추시죠. 그런 모습도 나오고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미의 돈을 훔쳐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철이 그거를 약간 미미한테는 오히려 쉴드 쳐주다가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기 이 새끼가 여자만 홀린 게 아니라 남자도 홀린 거지.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는 인물이다. 근데 그거를 잘 못 썼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좋은 위치에서 만약에 살 수 있었으면은 굉장히 꽃을 피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능력이다. 발음을 잘해주세요.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 예. 그걸 찝지 마요. 예, 그래서 저는 홍기 보면서 이제 두 분 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도철이 진짜 안쓰러웠다. 맨 처음에 그 체육관에서 자잖아요, 사실. 먹고 자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흥신소 사무소 갔을 때도 너 체육관에서 나왔다며 하면서 이제 부탁받아서 들어간 거고 그래서 홍기 집에 얹혀 사는. 그래서 집도 없어. 예, 집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오히려 홍기가 너는 이제 그 얹혀 살잖아 라고 이제 한번 까죠. 도철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예, 그만큼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죠. 근데 본인이 그거를 끊임없이 이겨내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줄거리 소개팅에는 훅훅 넘어가서 찝지는 않았지만 그 원래 그 연습을 한참 하다가 시합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들러리죠 그냥. 예, 그 들러리. 무대에 들러리로 그냥 참여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 미미도 보러 갔다가 다 못 보죠. 그렇죠. 그냥 돌아갑니다. 아 너무 처절하게 싸워서. 그러니까 첫 장면하고 끝 장면 약간 그 두 개를 보더라도 첫 번째도 이제 쓰러지면서 시작하잖아 영화가. 그렇죠. 예, 그런 코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중간에 사실 물욕도 없어요. 보면은 아 계속 물력이 없는 게 자꾸 예, 그 드러나죠. 미미가 따라서 이제 가던 사장한테도 그 뒤통수 병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의금 받은 것도 그냥 쿨하게 야 너가 받아왔으니까 홍기 너가 200만 원 가져. 근데 사실 그 전에 홍기는 이제 다 먹으려고 하려다가 아 그렇죠. 실패하지만 그만큼 무력도 없고 그리고 또 의리 그리고 사랑도 되게 많다. 그래서 미미랑 처음에 만날 때도 사실 미미가 그 도철한테 되게 끌렸던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 홍기 집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챔피언이 된 듯이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복싱하는 모습.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요즘은 섀도우 복싱이 의미가 좋지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연습을 하는 딱 모습을 보고 막 챔피언이 된 이긴 모습을 본인이 상상하면서 그 로키의 한 장면처럼 와 이러잖아요. 세레머니를 하죠. 그 장면 보고 미미가 본인도 저렇게 꿈이 있다는 모습을 약간 보여준 것 같아서 사실 예. 도철도 그렇고 미미도 그렇고 미미는 이제 내가 배우로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어떤 꿈이 있고 도철도 내가 훌륭한 복서가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이 꿈이 있는데 꿈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느낌? 예. 네. 저는 사실 뭐 남한테 인정받기 싶다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다. 그쵸. 그쪽이 예, 더 예, 가깝죠. 예. 그쪽이 좀 더 네.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영화 외적으로 살짝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 김성수 감독의 비트 네. 거기에 이제 약간 후속편 느낌? 약간 그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저도 정보를 찾다 보니까 비트의 제작진 배우들이 거의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거의 다 그대로 왔대요. 네. 태양은 없다. 근데 거기 이제 이정재만 딱 들어가서 이제 정우성이 태양은 없다 제작진으로 그대로 온 사람들이랑 이제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는 정보도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를 김성수 감독이 비트를 찍으면서 태양은 없다를 구상을 했대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그것과 이거를 비트 이후에 이런 내용으로 내가 또 영화를 만들어야지를 벌써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도 생각이 났지만 홍콩 영화가 엄청 생각났어요. 홍콩 영화요? 예, 갑자기? 홍콩 영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조합. 그러니까 왕가이식 그 되게 막 뮤직비디오 같은 그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중간에 그 편집이나 이런 방식들이 90년대 이제 홍콩 느낌이 되게 많이 나게 찍었다. 약간 나쁘게 보면은 약간 카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되게 그 기법들을 잘 썼다. 네. 사실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되게 밤이 배경으로 촬영된 게 되게 많아요, 장면이. 아 맞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그 어둡고 되게 우울한 어떤 그 분위기를 벌써 만들어내려고 되게 참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김성수 감독이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들을 보고 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피셜로는 전 몰라요. 전 뭐 김성수 감독 알지 못합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왕가희 감독의 홍콩이 이제 반환되기 직전의 우울함 그 모습을 대한민국의 이제 한참 화려하고 무너져간 그 꼭지점이잖아요, 사실. 그 그렇죠. 시대를 우울함으로 잘 녹였다. 청춘들의 우울함으로. 그래서 되게 약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본인의 능력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 뒤에 끊임없이 이제 내리막을 타시면서 예, 그랬군요. 예, 그 뒤에 아이고. 이제 무사, 아. 예, 아수라 정도 돼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흥행해서. 사실 아수라도 크게 사실 대중들한테 엄청 호평을 받진 못했죠. 예, 그렇죠. 네, 뭐 다른 느와르물 예. 영화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뭐 제2의 뭐 신세계 뭐 어느 게 빨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느와르물의 이제 흐름을 타려다가 이제 좀 많이 미끄러졌다. 네. 그래서 그 두 개 비트하고 태양은 없다가 약간 홍콩 영화 느낌이 되게 많이 났다. 전 그 점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이 이정재와 정우성의 되게 어떤 한 화보집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뮤직비디오 느낌을 잘 살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 배우들 딱 두 명을 탑으로 세우고. 근데 그게 볼만해요. 예, 볼만합니다. 이게 이 잘생긴 두 배우가 아니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선 사실 유명한 배우 둘 아닙니까? 네, 이 그리고- 배우들의 이
니즈 시절 새파랗던 20대 시절의 그 멋진 모습이 진짜 이 우울한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화보지처럼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냥 스토리를 보고 영화를 보는 거와 별개로 저 비주얼도. 비주얼로 그냥 이게 계속 사람을 약간 좀 홀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아,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배우들을 홍콩 영화의 기법으로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안 맞으면은 야 그냥 완전 짭이구만, 짭퉁이구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이랑 주제의식을 잘 옮겼고 그리고 그 스타일, 그 유명한 복고 약간 팝송을 잘 썼다. 네. 노래가 참 좋았죠. 노래도 참 좋았다. 네. 그래서 그 러브 포션 넘버 9 그게 이제 계속 나오죠. 시시때때로 계속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엄정화 포이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울레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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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 네. 그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들이 되게 적절하게 잘 배치됐다. 실제 그 영화가 나오고 그 노래들이 또 광고에도 쓰이고 엄청 광고에도 되게 많이 쓰였죠 사실. 네. 지오도 하는 광고 같은 데도 나오고 아 맞아요. 이제 그 모델은 이제 누구였죠? 그때 이제 지오다노에서는 고소영하고 전지현이 맞아요. 춤췄죠. 지오다노 광고에서 춤을 추는 걸로 나오고.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명대사들도 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원래 2% 광고였나요? 거기서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태양은 없다를 봤다가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약간 이거 오마주 아니야? 오마주인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그래서 이제 도철한테 이제 너 만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러고서 이제 추리링 그 떡볶이 추리링 벗어서 이제 던져주잖아요. 그거 보고 이거 2%가 약간 오마주했구나. 그거 옛날 군대 생활복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사소한 부분 딱 하나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하나만 찝자면 호구 형님 타짜의 호구 형님이 거기서도 호구였구나. 되게 반가웠습니다. 타짜에서 예림이 급해 좀 봐봐 하던 그분이 그 선장님이 여기서도 나와서 태양은 없다 맞으시고 태양은 없다에서도 되게 이렇게 이정재 그 도철이한테 뭘 쳐맞는 그 모습. 익숙하죠. 왜 항상 그런 게 항상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타짜도 2000년대 중반 작품인데 90년도 역사가 되게 깊으셨구나. 그 뒤에 이제 신세계에서도 이제 호구 이사 역할. 그렇죠. 보면서 진짜 그 장면을 보고 되게 호구의 역사가 깊었구나. 제가 그 분야에서는 연기로서 배우로서 탑 클래스예요. 진짜. 그 억울함과 뭔가 당할 것 같은 그거. 항상 당하는. 그 모습. 그렇다고 완전 약자는 아니야. 그쵸. 아니 뭐 타짜에서도 이제 선장 역할을 하고 돈 많은 신세계에서도 이사잖아요. 이사. 골드문 이사. 근데 항상 당해. 이제 좀 뒤통수도 한번 치실 법도 한데 항상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대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승진을 하셨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홍기 같은 이제 짜바리 흔히 말해서 짜바리한테 뜯기다가 이제 선장까지 가셔서 예림이한테 호구 잡히다가 이제 골드문 이사까지 가서 호구 잡히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우상향 하셨다. 그러네. 90년대 말,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0년대 까지 이제 쭉 우상하셔서 되게 이제 그 성장 스토리를 보고 제 심금을 울렸다. 성장형 호구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약간 포켓몬 진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뜻깊었다. 이런 사이드 스토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조작가님? 그냥 딱 찾아보면서 이제 10몇 년 뒤에 실제로 이제 처음에 원래 이 영화 포스터화되는 이제 그 잠수교 나중에 이정재하고 이제 정우성 두 배우가 다시 또 그때 그 장소에서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이제 태양은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다가 재밌었던 게 그 사진이 있나요? 화보가? 있죠. 시내 21에서 인터뷰한 거면서 그때 다시 그때 포즈로 다시 그 장소에 똑같이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 보면서 재밌었던 게 그 이범수 역할의 이제 이 병국 사채업자의 이 머리 스타일이 이 단발머리로 이렇게 딱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친절한 금자씨 그 목사님인가? 그분처럼. 그분처럼. 근데 이게 이범수 배우가 감독한테 요청한 거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만났던 깡패가 실제 단발머리를 했던 경험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 X세대는 개성이 정말 넘쳤죠. 그래서 이범수 배우가 자기가 그 단발머리랑 진짜 깡패를 진짜 실제로 봤는데
깡패처럼 저렇게 돈 있고 힘 있는 깡패는 자기 스타일 저렇게 맘대로 해놓고 다니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게 되게 굉장히 불편했대요. 뭔가 느낌이 전형적인 깡패 같진 않은데 뭔가 이상한데 또 그 이상한 데서 오는 약간 좀 불편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감독한테 엄청 요구를 했대요. 아 원래 감독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깍두기 머리라고 하죠. 이제 빡빡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험악하게 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 단발머리로 하자라고 이제 엄청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김성도도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영화 끝나고 네가 맞았다. 라고. 그쵸. 그걸로 사실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도 떴지만 이범수 배우도 그걸로 엄청 떴죠. 예, 아유 이게 워낙 스크린에서 딱 봐도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딱 예, 그쵸, 첫 그쵸, 장면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정재 배우랑 이범수 배우가 또 오우 브라더스 5년 뒤에 이제 예. 오브라더스로 나왔죠. 완전 이제 상황이 이제 이상하게 바뀌긴 하는데 네. 그거랑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유나 씨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 이정재가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그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춤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울레 볼레 그 체육관에서 아, 체육관에서 체육관 춤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야 되게 뭐지 되게 섹슈얼하게 나온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아까 그 당시에 배우의 그런 매력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잘 끌어낸 것이 맞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남자가 보기에도 진짜 멋있었다. 네. 그러니까 찌질하고 좀 되게 사기꾼 새끼고 막 그렇긴 한데 되게 매력 있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다. 꼰대식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야 뭐 이런 양아치 사채업자들을 미워하는 영화를 찍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류현경 배우가 이렇게 어렵구나. 아 그렇죠. 홍기 동생, 네. 이복 동생이겠죠? 이복 동생인가? 뭐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이제 동생이죠. 이제. 네, 그래서 아무튼 류현경 배우가 그리고 아마 찾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범수 이제 그 사채업자의 부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성웅 배우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거 한번 대사 찾아봐야겠네. 맞았고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이 배우들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옛날 영화 보면은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때는 이제 엑스트라 및 단역 하셨던 배우들 찾는 재미도 쏠쏠해요. 네. 예, 앞으로 조 작가님 이런 거 잘 찾아주시고요. 예, 그럼 이걸로 저희가 딱 시간을 잘 지켰네요. 예, 그래서 얼간이 토크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